지난 시간에 이제 복습을 좀 해보면 어떤 로그 x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를 우리가 상용 로그라고 한다고 했고, 모든 상용 로그는 정수 부분과 이제 소수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정수 부분은 반드시 정수여야 했고요. 이제 이 소수 부분 알파는 반드시 0 이상과 1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그치? 정수 부분을 보면 이 녀석은 이 진수의 소수점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었어. 그치? 한 자리 숫자일 때가 정수 부분이 빵이었고요. 그쵸? 두 자리 숫자일 때 정수 부분이 1, 뭐 다섯 자리 숫자일 때 정수 부분이 4 이랬어. 그치? 또 얘가 이제 1보다 작은 숫자로 들어가 버리면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면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1.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면 정수 부분 마이너스 3 이랬었어. 그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로그 123이라는 숫자는 세 자리 숫자이기 때문에 소수 부분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일단 정수 부분이 3이 아니고 2인 뭐 요런 숫자였다라는 게 있었고요. 로그 0.07 뭐 이런 숫자는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고 소수 부분이 알파인 이런 숫자였어요. 그쵸? 이게 이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성질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역시 이것들을 가지고 여기 있는 뭐 그냥 문제들을 풀어볼 거예요. 다 했어요. 자, 이건 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부터 풀 거냐면 나는 마풀 개념 익힌 2번인 61번부터 좀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61번부터. 61페이지 마풀 개념 익힘 2번. 개념 익힘 2번인 그냥 이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성질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제 이런 걸 좀 해보자는 거지. 이제 밑이 10은 생략할게요. 로그 10에 50이라고 써져 있는데 로그 50을 n 플러스 알파 이렇게 정리를 한답니다. n은 정수고 알파는 0 이상 1 미만이니까. 자, 그러면 50이 몇 자리 숫자니? 두 자리 숫자니까 n이 얼마인지는 바로 나오죠. 그쵸? n이 얼마예요? 1이죠. 자, 알파는 뭐라고 해야 좋을까요? 그러면 로그 5. 자, 이런 겁니다. 소수 부분은 뭐랑 관련이 있다 그랬어요? 숫자의 배열과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치? 숫자의 배열이 똑같으면 소수 부분이 어때요? 똑같죠. 그쵸? 자, 그리고 그럼 이런 얘기 하나 더 해볼까요? 정수 부분이 빵인 수는 자기 자신이 소수 부분이에요. 그치? 자, 봐봐. 다시 생각해봐. 50과 숫자 배열이 똑같으면서 정수 부분이 빵인 숫자. 50과 숫자의 배열이 똑같아야 돼. 정수 부분이 빵이 되도록, 즉 한 자리 숫자가 되도록 얼마? 5 아니야? 다시, 자, 로그 123은 정수 부분이 얼마? 2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고. 소수 부분은 얼마? 로그 얼마? 로그 1.232 소수 부분이라고요. 왜? 로그 1.23과 이 녀석의 소수 부분 똑같을 거야. 그치? 근데 이 녀석은 정수 부분이 빵이니까 얘 자체가 소수 부분 아니야? 그러니까 얘 소수 부분도 로그 1.23이 돼야 된다고. 로그 0.013 정수 부분 얼마야? 마이너스 2. 소수 부분 얼마야? 로그 1.3 이렇게 돼야 한다고요. 알았죠? 로그 50 두 자리 숫자 정수 부분 1. 그치? 그러니까 소수 부분 얼마? 로그 5 이렇게 돼야 한다고 이제 어저께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때 우리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하냐면 n 플러스 5의 알파 분의 1승을 구하세요. 가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알파 분의 1은 역수를 취한 거잖아요. 그치? 우리 어제 밑변환 공식에서 역수를 취하면 로그가 어떻게 바뀌었죠? 밑과 진수가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쵸? 얘는 지금 밑이 몇이 생략돼 있어? 10이 생략돼 있으니까 위치를 바꾸면 로그 얼마? 로그 5에 10이 돼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의 답은 n은 1이고요. 5에 몇 승? 로그 5에 10승. 7문. 이거 얼마야? 10이죠. 그쵸? 이거 어제 별표 10억 개짜리 쳤던 해가지고 답은 11 이런 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희진이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 것 같아요. 그쵸? 그럼 안 되죠. 그쵸? 어제 여기 문 밖에 나가면서 이제 나는 수학을 다 잊어버렸어요. 어제 배운 말. 그치? 자, 두 번째
두 번째 문제는 로그. 역시 로그 n이란 녀석이 있어요. 걔를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눴는데 이 n과 알파는 2차 방정식 2x 제곱 빼기 3x 플러스 k는 0의 두 근입니다. 자, 이 문제도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각에서의 관계를 쓸 건데 두 근의 합인 n 플러스 알파가 얼마야? 2분의 3이죠. 질문. 2분의 3의 정수 부분 얼마일까요? 1이죠. 소수 부분 얼마일까요? 2분의 1, 즉 0.5예요. 그렇죠? 즉 얘를 보면 얘가 무조건 정수고 얘가 0 이상 1 미만이기 때문에 n과 알파가 그냥 정해져 버립니다. 그치? 왜 0 이상 1 미만이어야 하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두 근의 곱에서 두 근의 곱이 2분의 k인데요. 실제로 두 근을 곱하면 얼마예요? 2분의 1이기 때문에 k 값은 1입니다. 이런 아주 엄청 쉬운 문제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짱 쉽죠, 그쵸? 로그의 성질 이런 거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해야 문제가 싹싹싹 풀립니다. 자. 어제 했던 거다. 자, 상용 로그의 진수의 자릿수를 좀 구해보랍니다. 자, 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자, 진수의 자릿수를 구하래. 자, 우리 문제에선 대신에 로그 2, 그러니까 상용 로그 표죠. 뒤에 걸 보고 풀라는 게 아니라 얘와 로그 3, 0.4771 이 두 로그 값을 이용하여 아이고 이것도 있네. 로그 1.12 0.05 이거 알아서 못 하게? 이거 알아서 어디다 써? 이거 알아서 어디다 써? 이 문제 풀 때 필요가 없네. 9.5 0.98이래. 자, 이 값을 이용하여 1번 2에 50승은 몇 자리 자연수인지 물어보네요. 그쵸? 얘가 역시 몇 자리 자연수인지 알고 싶으면 로그를 씌워가지고 정수 부분을 관찰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치? 그럼 얘가 50 곱하기 로그 2니까 0.3010이니까 15.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치? 15.05. 그러니까 정수 부분이 얼마야? 15죠. 그러니까 얘는 몇 자리 숫자? 10, 4, 6. 왜 그랬냐면 방금 내가 좀 헷갈렸어요. 자, 2번 봅시다. 자, 근데 이거 왜 있지? 이거 왜 있지? 니네 문제에도 써져 있냐? 도대체 어디다 쓰라고, 아니 왜 써 있는 거야? 내가 좀 훑어보는데 필요할 데가 없는데. 몰라? 그냥 무시하세요. 자 2분의 1에 20승. 역시 엄청 작은 숫자입니다. 그치? 1024분의 1 곱하기 1024분의 1이니까요. 그쵸? 1024분의 1의 제곱이니까 이 정도는 금방 계산할 텐데, 그치? 계산해서 소수로 이렇게 바꿔보면 찾을 수는 있을 겁니다. 자, 역시나 로그를 씌워보면 로그 이제 얘는 2분의 1의 20승은 2에 이제 마이너스 20승이니까 마이너스 20인지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쵸? 역시 이제 마이너스 20 곱하기 0.3010 하면 마이너스 6.0인가요? 근데 얘는 정수분이 마이너스 6이다라고 할 수 없죠. 반드시 이제 이렇게 찢어주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7 플러스 0.98이에요.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쵸? 이건데 왜 있지? 필요는 없어요. 알았죠? 문제 풀 때. 어쨌든 정수분 얼마예요? 마이너스 7이죠. 정수분 마이너스 7이니까 얘는 소수점 아래 7번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숫자가 나온다 이거. 즉 0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까지는 0이 나오고 그 다음 게 0이 아닌 숫자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참고로 이제 얘네들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냐면 소수 부분이 지금 똑같은 숫자들이 주어졌잖아. 그치? 그러니까 숫자 배열이 똑같다는 거야. 숫자 배열이 112 순서로 써져 있다는 거지. 즉 16자리 숫자인데 이 숫자는 1, 1, 2 하고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112 뭐 이게 이렇게 써져 있는 숫자인 거지.
이 뒤에는 사실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상용로그 값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뒤에 있는 걸 반올림해 놓은 값을 써놓기 때문에 이 뒤에 값이 얼마인지 몰라요. 대충 이렇게 출발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소수분이 0.98이니까 얘랑 숫자 배열이 똑같거든. 즉 0.0000006개 나오고, 7번째 자리가 이제 9, 5, 7번째부터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거죠. 뭐 얘 이제 소수 부분이 똑같으니까 요 녀석과 요 녀석은 숫자의 배열이 똑같겠구나, 이제 이런 것까지 알 수는 있으나 문제에서 물어보지도 않아 놓고요. 그쵸? 안 물어봤는데요. 그쵸?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자,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상용 로그의 활용 해가지고 원리합계라는 게 나오는데, 이제 원리합계라는 게 뭔지 일단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간략하게. 자세한 건 저 뒤에 수열 파트에서 자세하게 지겹도록 다룰 겁니다. 자, 원리합계. 되게 재밌는 녀석이에요. 이런 건 이제 생활 상식이에요.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원리합계는 뭐냐? 원금과 이자의 합이에요. 원금과 이자의 합을 우리는 원리합계라고 부릅니다. 자, 내가 통장에 은행에 돈을 넣어놓으면 이자라는 게 붙잖아. 그치? 그 이자가 붙으면 내 통장에 있는 돈은 총 얼마가 될 거고, 뭐 그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이런 걸 왜 알아야 되냐? 그냥 넣어놓으면 은행에서 이자 알아서 계산해서 지들이 뭐 알맞게 줄 텐데 뭐 이것까지 알고 있어야 되냐? 실제로 이게 몇 년 전에 뉴스에 나왔던 일입니다. 시중은행 세 곳이 어딘지까지는 나도 뭐 기억이 잘 안 나긴 하지만 뉴스에 실제로 나왔던 거야. 은행에서 고객들한테 줘야 할 이만큼 주기로 약속했던 이자를 덜 준 거죠. 왜? 고객들은 계산해보지 않을 거니까. 걸렸어요. 그게 한 500억 상당 됩니다. 안 준 이자만. 나중에 발각돼서 얘기하니까 우리 전산 오류였다, 지급하겠다, 끝. 봐봐, 이런 거 모르면은 자, 나 그냥 이자 좀 받았네, 원래 3% 주기로 했는데 2.9%만 받고 그냥 좋다, 신난다 이러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지. 그치? 자, 이걸 계산하는 방법을 아셔야 되는데, 자,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단리법이라는 게 있고요, 복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뭐 한자인데요. 단순 이자 계산법과 복잡한 이자 계산법입니다. 위에 건 좀 단순하고요, 밑에 건 조금 복잡해요. 자, 이런 거야. 자, 봐봐. 이제 내가 10,000원을 적금을 할 거야. 저축을 할 겁니다. 10,000원을 저축을 했는데 단리로 10%의 이율로 준답니다. 한 달에 10%씩 준대, 매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10,000원의 10%는 얼마예요? 1,000원이죠. 그치? 그러면은 이 10,000원이 한 달 후에는 11,000원이 되어 있어요. 또 한 달 후에는 12,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달 후에는 13,000원이 되어 있는 이런 식의 이자 계산법을 단리법이라고 부릅니다. 즉, 처음 있는 금액의 10%를 계산해서 그 금액으로 이자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계산하기가 쉽겠죠? 왜 7개월 지났으면 이자를 몇 번 받았겠어? 7번 받았고 당연히 몇천 원 받았겠어? 7,000원 받았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건 중학교 1차 방정식에나 나올 법한 1차 방정식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철수랑 영희는 각각 저금통에 2,000원과 4,000원이 있는데 2,000원이 들어있는 철수는 매달 400원씩 적금을 하고 4,000원이 들어있는 영희는 매달 200원씩 적금을 할 때 언제 뭐 철수가 영희를 다 앞서가겠는가? 이게 사실은 단리법의 계산 방식과 이제 똑같은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밑에다 써야겠네. 공식 써줘야 되겠네. 1,000원을 1,000원이라고 하지 말고 A1을 단리 X%로 N번 동안 이자를 받게 되면, N년, N월이라고 쓰지 않는 이유는 어떤 문제에서는 연 단위로 이자를 주고요, 어떤 문제는 월 단위로 이자를 주니까 그냥 이자를 N번 받았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럼 그 금액은 A 1 플러스 100분의 NX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A1 단리로 X%로 N번 동안 이자를 받으면 총 이자가 고정되는 거죠. 즉 A1의 X%가 이게 A1의 X%잖아. 그치?
이게 A1의 X%란 말이야. X%의 금액인데 이걸 N번 동안 이자를 받아서 원금에다 그냥 더해 주신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공식입니다. 뭐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이거를 충분히 계산해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여기다 써야겠네요. 그냥 복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복리법. 복잡한 이자 계산법이죠. 똑같은 10,000원을 복리로 10%로 이제 이자를 계산을 하면 한 달 후에는 얼마냐면 11,000원입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또 한 달 후에는 11,000원을 원금으로 해서 11,000원의 10%가 이자로 지급이 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11,000원의 10% 1,100원이죠. 1,100원이니까 12,1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역시나 12,100원을 원금으로 하여서 건요석의 10%가 이자로 지급되는 방식이고 12,100원의 10%는 1,210원이죠. 그렇죠? 그럼 13,310원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자가 계산이 되는 거니까 이 단리와 복리가 있잖아. 처음 몇 번은 차이가 안 날지 몰라도 30번 정도 이자를 계산한다고 할 때 이율을 5%로만 잡아도 30번 정도 계산을 하면 그 금액이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엄청 많이 나요. 차차짜짜 차차짜짜짜. 자,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냐면 이런 거죠. 여기서 우리 계산기 있어, 얘들아. 니네 계산기 꺼내봐. 계산기 꺼내서 11,000원을 10,000원으로 나눠봐. 11,000 나누기 10,000 해봐. 다 똑같은 값 나올 거야. 얼마 나와? 1.1 나오죠. 그쵸? 즉 그 말은 여기다가 1.1 곱하면 얘가 된다는 거네. 마찬가지로 그럼 이번에 12,100원 11,000원으로 나눠봐요. 똑같이 1.1 나오죠. 그쵸? 그치? 이제 이율 10%라는 건 이제 복리법은 일정한 금액을 더한다라는 느낌보다 일정한 값을 곱해가는 이런 이자의 계산법입니다. 일정한 비율 1.1을 곱하는 건데요. 왜 1.1이냐면 10,000원에 봐봐. 한 달 후 금액은 이런 거야. 10,000원에 얼마를 더할 거냐? 10,000원의 10%. 이걸 더하는 건데 근데 10,000원으로 묶어버리면 이 녀석이 소수로 1.1입니다. 그치? 이 녀석이 소수로 1.1이어서 계속 1.1의 그 값을 1은 이제 그 원금을 보장하기 위한 1이고요. 이 녀석이 이제 이자 이율의 10% 10의 자리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이율이 12%다라는 건 곱하기 1.12를 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것도 공식으로 좀 써드리면 A1을 가지고 복리 X%로 N번 동안 이자를 매기면 A 곱하기 여기다 써야겠다. 똑같이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X라는 이 이자를 걔를 N번 곱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N제곱 이런 식으로 값이 들어가게 된다. 즉 단리 계산은 이런 이율 계산법이 있다 정도만 아세요. 문제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2학년이 풀만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진 않고요. 요런 문제들이 나오는데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요런 차이를 좀 알아봅시다. 우리 오늘은 경제 시간이에요. 알았죠? 자, 오늘은 즐거운 경제 시간. 자, 예금과 적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예금이란 단어 들어봤죠? 그쵸? 적금이란 단어도 들어봤을 거예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는 분? 다른 겁니다. 비슷한 개념이지만 어쨌든 돈을 모으는 건 똑같은 건데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적금은 이제 쌀 적자를 써가지고 보통은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문제에서는 매달 일정한 금액을 넣거나 그러는데 뭐 자유적금도 있습니다. 매달 그냥 자기가 넣고 싶은 만큼 넣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매달 또는 매년 정해진 시기마다 계속 돈을 쌓아 나가는 방식이에요. 매달 달일 수도 있고 매년일 수도 있고요. 일정한 즉 이제 적립을 하여 점점 쌓여가는 이제 이런 저축 방식을 적금이라고 하고 예금은 돈을 예치시켜 놓는다라고 줄임말이어서 그 목돈을 가지고
큰 돈을 한꺼번에 예금을 탁 맡깁니다. 그러면 그냥 한번 맡기면 뭐 예를 들어 3년 만기다. 그럼 그냥 3년 동안 가만히 집에서 그냥 떡볶이나 시켜 먹고 기다리는 거예요. 3년 후에 걔네들이 이자랑 원금에다가 이자를 붙여가지고 돌려주는 방식이 예금입니다. 얘는 예치금의 줄임말이에요. 예치금. 돈을 예치시켜 놓습니다. 즉 매달 내지 않아요. 돈을 한 번만 탁 내고 맙니다. 그리고 그냥 정해진 기간 동안 그냥 이렇게 기다리면 돼요. 오케이. 얘네들은 그럼 은행은 이자를 어떻게 주냐? 은행은 그 돈으로 뭘 하냐? 사람들한테 다시 대출이란 걸 해주죠. 대출도 하고 지들이 어디에 투자도 해가지고 돈을 더 많이. 이제 거기에는 은행에 근무하는 전문 투자자들이 있단 말이지. 걔네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버는 애들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걔네들이 투자해서 성과를 많이 내면 걔는 진짜 나도 어릴 때 한때 그런 게 되고 싶었던 꿈을 가졌던 시절이 있었는데 돈 진짜 많이 번대요. 많이 버는 사람들은 막 100억씩 받아요. 월급의 성과급으로 100억씩 받습니다. 1년에. 이건 성과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하여튼 돈을 불려서 예를 들어 이런 거지. 고객한테 3% 이자 줄게 이렇게 해서 돈을 받아놓고 우리는 한 7% 정도 수익을 내는 거죠. 그리고 대출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은 나한테 그 예금을 맡길 때 3% 이자를 주기로 했으면 나도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줄 때는 너는 나한테 이자 10% 이런 식으로 보통 어쨌든 대출 이자가 보통 더 높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불리는 그런 데가 이제 은행입니다. 완전 사기꾼들이죠, 그렇죠? 은행을 뭘 믿고 돈을 맡기냐? 은행에 돈을 맡겼는데 우리 이런 거 알아봅시다. 은행에 돈을 맡겼는데 은행이 부도가 나면 내 돈은 어떻게 될까요? 정부가 그렇게 부자야? 은행에 있는 돈 다 주게? 자, 정답은 정부가 돈을 일부 보전해 줍니다.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게 있거든. 소비자 예금자 보호법이라고 해서 그게 모든 상품에 다 되는 건 아니고 주식 이런 건 안 돼요. 주식이나 투자 상품이라고 하는 것들은 안 되고 예금자 보호법이 있는데 그거는 얼마까지 되냐? 1인당 5천만 원까지만 되는데 그게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바뀔 거예요. 왜냐면 이 법이 생긴 지 30년이 다 돼갑니다. 30년 전에도 5천만 원이었는데 지금도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이 한 40년 전에는 어느 정도였냐면 저기 강남 대치동에 있는 음마아파트가 5천만 원이었답니다. 그때 당시 공무원의 학교 선생님의 첫 달 월급이 보통 한 60만 원, 70만 원대였대요. 지금이랑 돈의 가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돈의 가치 차이가 돈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가 점점 떨어지죠. 왜? 공장에서 돈은 어쨌든 계속 생산은 해내니까요. 그렇지? 전체 돈이 있는 총양은 양 자체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돈의 가치는 갈수록 떨어져서 거꾸로 생각하면 그걸 우리가 이제 일종의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섞여 있긴 하지만 좀 단편적으로 보면 그걸 흔히 물가 상승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건값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내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100만 원이 있다? 이 100만 원을 가지고 내가 원래 100만 원짜리 노트북을 사고 싶었는데 이제 머리를 쓰는 거지. 이자를 3%를 준다니까 이 돈을 은행에다 잘 맡겨서 그럼 103만 원이 될 거니까 1년 후에 100만 원을 가지고 노트북을 사고 3만 원으로 치킨 2마리 시켜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3만 원 요새 치킨 2마리 못 먹죠. 그렇죠? 근데 그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제 1년을 기다려서 돈을 찾으러 노트북을 사러 갔는데 젠장 노트북이 107만 원이 되어 있는 이제 언제나 물가 상승률이 은행에서 주는 이자보다는 좀 더 물가가 오르는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 사고 싶은 건 주저하지 말고 사세요. 알았죠? 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단리와 복리 뭐 알아듣기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적금 매달 돈을 계산해 나가는 방식은 여기서 나오진 않고요. 이 녀석은 이제 수열 단원에 나올 겁니다. 이건 수열 단원에서 자세히 배울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그냥 이런 문제가 돈에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이 얘기를 한번 해봤고, 자 우리는 이제 예금하였을 때 봐봐 문제가 이렇게 써져 있잖아. 마플 개념이 이거 발음하기 너무 힘들지 않냐? 이거 읽어봐. 빨리 읽어봐. 힘들지 않아? 마플 개념이 김 발음하기 되게 힘들어. 자 4번 어쨌든 원금 1,000만 원을 연 5% 1년마다 복리, 즉 1,000만 원을 연 5% 복리로 10년 예금이라고 써져 있죠. 그쵸? 그 말은 맨 처음에
한번 딱 넣어놓고 10년을 기다린다는 거야. 이 돈 문제 풀다가 내가 되게 힘든 일들이 있어요. 아직 왜 뭐가 제일 힘드냐면 아직 이제 요새 고등학생들은 아직 은행에다 직접 뭐 돈을 맡겨가지고 뭐 적금을 예금이나 이런 걸 들어본 경험이 사실 있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 그치? 우리 집에 뭐 골드스푼이어가지고 뭐 이미 내 통장에 뭐 계좌에 뭐 한 10억 정도 들어있고 뭐 이런 애들은 좀 알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자, 우리가 1월 1일은 빨간 날이지만 편의상 그냥 계산의 편의를 위해 1월 1일 날 자, 돈을 맡겼어요. 내년 이제 2020년 1월 1일 날 이제 임범이가 원대한 꿈을 가지고 이제 집을 사기 위해서 이제 적금을 시작했습니다. 1월 1일 날 은행에 가서 돈을 맡겼습니다. 자, 1년 후에 돈을 찾으러 간대요. 돈은 12월 31일 날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자, 정확히 말씀드리면 12월 31일 날 찾을 수 있습니다. 그때가 은행의 만기. 딱 1년째 되는 날. 근데 내가 그날 늦잠 자서 못 갔어요. 다음날 가. 하루치 이자 더 주나요? 그러지 않아요. 알았죠? 즉, 연말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 해의 연초라는 건 똑같은 시기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즉, 연초부터 연말까지도 그냥 1년이 지난 거고요. 이자 계산할 때 연초에서 다음해 연초까지도 그냥 1년이 지난 겁니다. 근데 연말에서 다음해 연초까지는 그냥 같은 날이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알았죠? 오케이? 자, 10년마다 10년간 예금하였대. 자, 그러면 봐봐. 내가 이 시기에 1년 초에 이렇게 1,000만 원을 입금을 했습니다. 그럼 1년이 지나면 언제가 돼 있어? 2년 초가 돼 있겠지, 그치? 이자가 한 번 붙어야겠죠. 이 돈이 이자가 한 번 붙어서 1000 곱하기 얼마? 1.05를 곱하셔야 된다 그랬어. 그렇지? 3년 초에는 또 이자가 한 번 붙어서 1000 곱하기 1.05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쵸? 또 4년 하지 말까요? 귀찮으니까, 그치? 동동동동동동동동 이렇게 지나가지고, 자, 여기가 언제냐면 10년 초입니다. 이 지수의 규칙을 좀 잘 보세요. 1000 곱하기 1.05에 몇 승이어야 할까요? 9승이어야겠죠, 그쵸? 10년 초는. 자, 질문. 10년 다 지났나요? 10년 다 안 지났습니다. 그렇잖아. 우리가 2019년 오늘이 1월 1일이야. 1월 1일서부터 2020년 1월 1일까지 어이구 19, 20 2년이네. 이렇게 계산하지 않죠, 그쵸? 1, 2, 3, 4, 5, 6, 7, 8, 9, 10, 10년 지났네. 이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치? 1년 초에서 2년 초로 넘어갈 때 1년이 지난 겁니다. 그치?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아직 9년밖에 안 지났어요. 즉, 10번째, 10년 만기라는 건 10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건데, 아직 9년밖에 안 기다린 거고, 1년 더 기다려야 돼. 이걸 뭐 11년 초라고 써도 되고, 10년 말이라고 쓸게요. 나는 맨 마지막 거는. 그럼 이때 금액은 1000 곱하기 1.05에 10승이고요. 내 통장에는 요만큼의 돈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인지 모르죠, 그쵸? 자, 지금부터 이건 어렵지 않아. 이거는 그냥 한번 돈이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쓴 거고요. 자, 나는 지금부터 저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을 할 건데요. 자, 봅시다. 저 금액을 X라고 넣을 거예요. 뭘? 1000 곱하기 1.05에 10승을 가지고 지금부터 이 X 찾는 걸 잘 하셔야 돼요. 자, 봅시다. 양변에 상용 로그를 씌울 겁니다. 로그 X는 로그 1000은 얼마예요? 로그 1000? 로그 1000, 로그 1000, 로그 1000. 집중해야 돼. 그 다음 불러봐. 더하기 10 로그 1.05가 돼야 되겠지, 그치? 이렇게 돼야 됩니다. 로그 1.05가 문제에 주어져 있을걸요? 0. 그러면 계산하시면 3.212인가요? 그렇잖아. 여기다 0.012에다 10 곱해서 3 더하면 3, 아니야? 아니냐고. 0, 소수점 하나 0 더 있어야 되는. 아니, 그러니까 10 곱했잖아. 10 곱해가지고 3 더한다고. 그치? 자, 근데 문제 보시면 봐봐. 우리가 로그 값이 문제에 두 개가 써져 있지. 근데 첫 번째 로그 값은 썼죠, 방금 계산할 때. 두 번째 로그 값 보세요. 로그 뭐가 써져 있어? 1.05
63 뭐라고 써져 있어? 0점. 이게 왜 써져 있냐면 얘랑 소수부분이 똑같은 게 하나 써져 있는 겁니다. 왜 소수부분이 똑같다는 진수의 숫자 배열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얘는 1.63? 그럼 얘도 숫자 배열이 163이 있어야 되고, 그치? 정수분이 3이야? 몇 자리 숫자? 4자리 숫자, 그치? 그럼 x는 숫자 배열이 똑같은 4자리 숫자 얼마? 1630. 즉 내 통장에 있는 돈은 1630만 원입니다. 개꿀이죠, 그쵸? 630만 원이나 이자로 받았어요, 그쵸? 630만 원 정도 이자를 받았고, 실제 이자는 한 실제 1.8% 정도 됩니다, 현재 실제 우리가 은행에서 받는 이자는 그런 거 계산하는 그냥 간단한 공식이 있어요. 돈이 2배로 불어나는데 걸리는 시간, 이거는 뭐 정확하지는 아닌데 그냥 대략적으로 그런 거 들어보면 72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72의 법칙이 뭐냐면 72를 2율로 나누었을 때 나오는 값이 돈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연수입니다. 즉 5%의 이자를 받아, 그러니까 5% 좀 6%라고 할게. 6% 얘보다 이자가 더 많죠. 그럼 72 6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12년. 즉 6%의 이자를 받았을 때 12년이 걸립니다. 되게 2배가 되는 데까지. 근데 이 시중 금리가 저정되는데 2% 받는다고 해봐. 몇 년 걸려요? 36년이나 걸립니다. 36년. 절대 2배 못 만든다는 거죠. 내가 어제 심심해가지고 집에서, 아니 어제 내가 일찍 끝났는데 내가 너무 안쓰러운 거야, 내 자신이. 왜냐면 집에 가서 일하고 있어. 집에 가서 니네 수업한 거 동영상 올리고, 그 뭐 다른 거 뭐 이렇게 막 교재 편집하고 있고 막 이게 무슨 일찍 끝난 게 메리트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 고등학교 친구들이 이제 8명이서 있는 단체 카톡방이 있거든. 다 같은 고등학교 출신들. 진짜 다 전국 각지에 막 다 흩어져 있어, 애들 다. 근데 이제 걔네들이랑 막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집을 살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해가지고 궁금한 거야. 집값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반포에 있는 그 아크로 리버파크라는 아파트가 되게 고급 아파트거든요. 반포에 고속터미널 근처에 있는데, 거기가 이제 거의 모든 세대에서 한강이 다 보입니다. 한강이 다 보여요. 제일 작은 평수가 이제 18평부터 있어요. 18평부터 30 몇 평대까지 있는 걸로 아는데, 펜트하우스 따로 있고요. 18평짜리가 한 24억 정도 하더라고요. 24억이요. 24억. 24억이면 주공 5차, 여기 주공 5차 아파트가 한 5억 5천 정도 하거든요. 주공 5단지가 비싸요. 주공 5단지 비싼 아파트예요. 서울 아파트 짱 비싸. 엄청 비싸. 내 친구 지방 사는 친구들 새 아파트에 신혼집으로 막 28평짜리 들어가는데 막 2억 2천이래요. 가격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이 나는데 저기는 24억이야. 18평짜리가 24억이면 계산을 해봤지, 앉아서.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1년에 1억을 모은다고 가정을 하고 한 푼도 안 쓰고, 그치? 1억씩 뭐야? 몇 년? 24년. 그럼 내가 지금 33이 끝나가고 34이니까 거기다 24를 더하면 58살쯤에 이제 집이 생기겠. 이런 계산이. 그러니까 뭔가 그런 생각이 어제 들었어. 아니, 집 못 사는 건 어차피 똑같은데 그냥 좀 덜 일하고 덜 벌고, 그럼 그러고 한 일주일에 2번씩 나도 쉬면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참, 현우진 같은 사람들은 이제 사겠죠, 그쵸? 이런 건 나도 부자가 되고 싶어요. 짜잔, 짠짠짠, 짠짠.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집값이 말도 안 되게 비싸더라고, 진짜. 그거 누가 사? 어떻게 살지? 왜, 어떻게? 그치? 신기하더라고. 내가 대치동에 있을 때, 대치동에서 애들 가르칠 때는 장단점이 있었어. 걔네들은 애들이 좀 정들이 없어. 뭐냐면 절대 선생님한테 뭐 먹을 거 사달라고도 안 해. 지들이 나보다 돈이 더 많은 것 같아, 보면. 그냥 카드 하나 들고 다니면서 쓰는데 아쉬운 게 없어. 뭐 목말르면 뭐 밑에 가서 사 먹지 뭐. 뭐 좀 그런 식이야. 막 그래서 되게 그리고 짜증 났던 게 뭐냐면 지네들이 중산층인 줄 알아.
그럴 법도 해. 근데 그냥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고 그런 애들끼리만 있었으니까 그 안에도 지들끼리도 더 부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막 엄청 부자인 애들이 있을 거니까. 근데 진짜 충격적이었던 거, 고등학교 지금 아마 올해 수능 본 애일 거야. 그 당시에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어떤 여자애가 자기는 여기 레미안 살아가지고 자기는 그 중산층이라 이거야. 근데 그 아파트가 30억이 넘는 아파트였거든. 근데 그럴 법도 해. 그 옆에 막 롯데캐슬 막 50억 막 비싼 아파트들이 막 널렸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너 중산층이면 나는 무슨 나 노숙자냐고. 애들이 그런 개념들이 없더라고. 그래서 어린 애들이 취미생활이 그거야. 초등학교 5학년짜리 어떤 아이는 취미생활이 드론이었어. 나는 드론 만져본 적도 없는데 살면서. 자기 침대 밑에 열면 드론이 7개 정도 있대. 그래서 야, 근데 그런 건 하나에 얼마 정도 해?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한 200만 원 정도 해요.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해. 그 충격이야. 어떤 애가 그런 거 있잖아. 백화점 가면 엄청 명품관에서 파는 그런 브랜드들이 있거든. 어떤 초등학교 6학년짜리 여자애가 그 브랜드의 패딩을 입고 와. 입고 와서 이렇게 벗어서 이렇게 푹 내팽개 해놓는 거야. 야, 너 그거 얼마짜리인지 알고 그러는 거야? 아는데 별로 안 입고 싶은데 엄마가 사줘서 입어요. 뭐 이런 뉘앙스야. 한 200만 원 정도 하는 패딩입니다. 한 200만 원 정도 하는 패딩을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산 패딩을 다 합쳐도 200만 원이 안 될 것 같은데. 자, 열심히 삽시다. 화이팅. 자, 어느 나라 기상청에서는 기온이 T이고요. 그쵸?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잘 읽고 잘 푸시면 됩니다. 기온 T, 풍속 V, 체감온도 B, 일 때 다음과 같은 게 만족한답니다. 이런 문제, 그러니까 세상 제일 쉽죠. 식이 아무리 복잡해도 쉽습니다. 식 복잡하다고 쫄지 말고요. 내가 지난 시간에 지수할 때도 말했습니다. 잘 읽고 대입 잘 하시면 상용 로그 덧셈 뺄셈 정도만 할 수 있어도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기온이 얼마이고 얘가 마이너스 15도이고요. 풍속이 X인 경우 체감 온도가 마이너스 25도라고 발표를 하였답니다. 그때 X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어서 X만 잘 찾으시면 됩니다. 볼게요. 마이너스 25는 14 플러스 마이너스 0.6이랑 마이너스 15랑 곱하면 얼마인지 아시는 분? 9래요. 자, 더하기, 그럼 0.4랑 곱하면 6인가요? 그쵸? 6이겠죠? 맞니? 빼기 12 곱하기 V의 0. X의 1, 6승 이렇게 됩니다. 그치? 이 계산해서 쇼쇼 이항시키면 5 마이너스 30,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까지 곱해서 30은 18 곱하기 X의 0.16 그러면 이렇게 되나요? 자, 이 상태로 양변에 상용 로그를 씌웁니다. 값을 찾을 수 없을 땐 여기다 이렇게 상용 로그를 이렇게 씌우는 거예요. 로그 30은 로그 18 곱하기 X의 0.16. 자, 이거 풀어가지고 X값 찾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알았죠? 자, 로그 30은 로그 10 더하기 로그 3이죠. 밑이 10이 생략돼 있으니까 로그 10이 1로 바뀌니까 이쁘게 바뀌고요. 로그 3 이렇게 바꾸고, 얘는 로그 18 더하기 로그 요 녀석 이렇게 쓸 수 있는데 18이 몇 곱하기 몇? 2 곱하기 9? 그럼 로그 2 이해돼요? 더하기 로그 9는 3의 제곱 더하기 로그 x의 0.16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문제에 이게 막 친절하게 주어져 있어요. 로그 3 얼마래? 0.48 계산하기 편하라고 그냥 이런 이쁜 값으로 준 겁니다. 로그 2 얼마래? 0.3 더하기 0.48에 2 곱하면 얼마야? 0.96인가요? 플러스 0.16 곱하기 로그 x입니다. (1.48) 더하기 빼기 0.3 빼기 0.96 0.22 0.22는 0.16
로그 x 이렇게 나오는데 100 곱하면 소수점 없어지고요. 그쵸? 이거 계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반올림하래. 셋째 반올림하라고? 그럼 22 나누기 16. 그럼 어디에서 반올림하라고?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니까 1.37. 몰라, 계산기로 해서 맞게 어디에서 반올림한 건지 내가 알 수 없으나 계산기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로그 x가 375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고? 그럼 5에서 반올림하면 얼마예요? 1.38이라고 하랍니다. 그치? 반올림해서. 근데 우리 문제 보시면 소수 부분 똑같은 거 봐봐. 0.38 이 로그 2.4가 0.38이지. 그치? 로그 2.4가 0.38. 즉 두 녀석이 소수 부분이 똑같기 때문에 숫자 배열이 똑같아야 돼. 다만 정수분이 1이니까 몇 자리 숫자여야 돼? 두 자리 숫자여야 되니까 숫자 배열이 얘랑 똑같은 두 자리 숫자 얼마겠어? 그냥 24입니다. 이렇게 찾자는 얘기예요. 알았죠? 그냥 계산만 잘 하시면 답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 그거 알아? 이거 아이폰 계산기 이거 이렇게 하나씩 지울 수 있는 거 알아? 여기서 이렇게 스와이프하면 숫자 하나씩. 몰라? 알아요. 나만 아는 게 아니었구나. 자, 다음 페이지. 가우스를 이용한 상용 로그. 이거는 그냥 읽어보세요. 그냥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냥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면 이런 거죠. 가우스 기호가 정수 부분이란 뜻이에요. 알았죠? x의 가우스는 그냥 x의 정수 부분이란 뜻이고요. 가우스 x. 이 녀석은 x의 그냥 정수 부분. 그리고 중3 때 소수 부분 어떻게 구하기로 했어? 전체 숫자에서 정수 부분 빼기로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x에서 가우스 x를 빼면 이게 x의 소수 부분이란 뜻이에요. 이 생각이 그대로 여기도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그 x에 이렇게 써놓은 게 이게 그냥 로그 x의 정수 부분이겠죠. 마찬가지로 로그 x에서 가우스 로그 x를 뺀 게 전체 숫자에서 정수 부분을 뺀 거니까 로그 x의 그치 소수 부분이어야겠죠. 이런 표현입니다. 언제나 그래서 가우스 기호 관련된 건 정수 부분 또는 소수 부분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자. 뭐 그 정도 생각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밑에 거 문제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집에서 풀어보시고요. 마풀 특강 문제 이런 것도 다 푸세요. 숙제로. 알았지? 다 풀어보세요. 자, 뭐 두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의 활용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사실 변형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뭐 찾아? 문제가 몇 개인지? 거기입니다. 문제를 변형해서 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서 뭐 이 위 두 상황을 외우는 것만으로 모든 상용 로그 문제를 풀 수 있다 뭐 이렇게 내가 얘기할 수는 없겠으나 그냥 가장 기본적인 변형 두 가지 방법이 이제 써져 있는 거네요. 문제의 조건이 써져 있어요. 자, 어떤 문제에서 두 상용 로그 A와 로그 B의 소수 부분이 같다. 또는 뭐 그렇게 써져 있어요. 첫 번째, 로그 A와 로그 B의 소수 부분이 같다. 둘 다 소수 부분은 0 이상 1 미만인데 뭐 둘 다 0이어도 둘이 소수 부분이 같은 걸로 쳐주죠. 그쵸? 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녀석의 정수 부분을 n이라고 하고요. 소수 부분은 알파라고 써보겠습니다. 이 녀석의 정수 부분은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제 m이라고 다른 문자로 쓰고요. 소수 부분이 같다고 했으니까 알파라고 해볼게요. 그치? 알파가 근데 대부분 문제에서 몇인지는 안 주고 그냥 소수 부분이 같다 이렇게만 써져 있어. 그럼 빼면 없어지겠네. 소수 부분이 같다? 빼면 없어짐. 이 정도 생각은 할 수 있잖아. 아니면 어떤 문제에선 A의 소수 부분이 B의 소수 부분의 반절과 같다. 뭐 이렇게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그냥 빼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두 배를 해서 빼야 없어짐. 뭐 이 정도의 생각을 하자는 거야. 얼마든지 이렇게 변형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같다고 했으니까 빼면 없어져. 없어지면 뭐가 편하냐? n과 m은 정수 부분이잖아. 그치? 그럼 두 개 빼봐. 또 로그에서 뺄 셈은 뭘로 바뀌어? 나눗셈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두 개 빼면. 근데 둘이 빼면 얘에서 얘만 빼면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정수가 된다.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정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로그 값이 정수가 되려면, 상용 로그가 특히 정수가 되려면 진수가 11이나 10이나 100이나 1000, 그렇지? 마이너스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이런 숫자들이어야 되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가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는 이번에 로그 A와 얘가 그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이렇게 써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보시면 얘 정수부분 얼마인지 몰라. 얘도 정수부분 얼마인지 몰라. 이렇게 쓸게요. 베타라고 쓸게요.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둘이 더하면 얼마 됨? 1됨. 그치? 즉 1도 정수잖아. 봐봐. 얘네 둘 더하면 정수끼리 더했으니까 정수지. 그다음 둘이 더하면 1 더하니까 정수지. 즉 이 두 줄을 더하면 그냥 전체가 정수가 돼버립니다. 그치? 즉 얘네 둘을 더하면 로그 AB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치? 얘가 정수가 되어 있다.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얘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함정. 자,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라고 해서 더했을 때 정수다. 이게 항상 성립하진 않아요. 이게 항상 성립하진 않습니다. 자, 언제 무슨 상황이냐면 둘 다 소수 부분이 0이어봐. 그러니까 없는 거지. 애초에 얘네들이 없어요. 이렇게 애초에 정수 부분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더하면 정수가 돼, 안 돼? 되지. 근데 소수 부분이 0이잖아. 소수 부분의 합이 1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쵸? 오케이? 즉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라는 건 그 소수 부분이 0이 아니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소수 부분이 절대 0이 되면 안 되는 거지. 왜? 둘 다 마찬. 얘가 0이 되면 얘가 1이면 되잖아요가 아니라 소수 부분이 1보다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1이 못 되잖아, 어차피. 그치? 즉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라는 건 두 소수 부분이 0이 되는 상황은 제외를 시켜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오케이? 문제에서 애초에 그러니까 두 로그를 더하면 정수이다. 이렇게 문제를 줬을 땐 0이어도 상관없잖아. 그냥 더해서 정수만 되면 되니까. 소수 부분이 0이어서 없어도 상관없단 말이지. 그치? 근데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이렇게 준 상황은 소수 부분이 0이 되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알았죠? 근데 소수 부분의 합이 1일 때 로그 AB가 정수인 거 같잖아요. 그 여기 그러니까 이게 그쵸.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 게 맞죠. 합이 정수라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건 항상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아요.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사실. 자, 문제를 하나 풀어볼까요? 마풀 특강 문제 3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특강 3번. 자, 특강 3번 문제 보시면 1번은 10 이상 100 미만인데 로그 x와 로그 x 제곱에 차가 정수 이렇게 줬답니다. 그러니까 차가 정수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둘이 빼면 정수가 됩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먼저 첫 번째 얘를 보면 로그 x는 로그 10 이상일 거고 로그 100 미만일 거예요. 그치? 로그 10은 얼마예요? 1이죠. 로그 100은 얼마예요? 2죠. 즉 로그 x는 1 이상 2 미만인 숫자인데 둘이 차가 정수라니까 우리 2 이렇게 큰 거에서 작은 거 뺍시다. 알았지? 얘에서 얘 빼면 뭐 남아요? 로그 x 남죠. 얘가 정수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근데 로그 x는 분명 1 이상 2 미만인 숫자여야 되잖아. 그럼 가능한 로그 x가 몇 밖에 없어? 1밖에 없다는 거지. 그럼 x는 얼마야? 10. 뭐 이런 문제입니다. 문제를 너무 쉽게 놨는데요. 그렇죠? 너무 쉽게 놨어요. 뭐 풀지? 좀 어려운 거 풀고 싶은데 다. 숫자의 범위를 왜 이렇게 다 좁게 줘가지고 숫자의 범위가 여기가 좀 넓어야 문제가 좀 어렵거든요. 문제를 좀 어렵게 내려면 이제 이런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자, 이 똑같은 문제를 이렇게 한번 놓고 풀어볼게요. 알았죠? 차가 정수가 된답니다. 이 녀석은 2 로그 x고요. 이 녀석은 2분의 1 로그 x죠. 그렇죠? 그렇지? 그럼 두 녀석의 차라고 하는 건 2분의 3 로그 x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근데 주어진 범위에다가 2분의 3씩 곱해보시면 몇 이상? 2분의 3 이상? 몇 미만? 3 미만이지. 그치? 그럼 이 안에 들어가는 얘가 정수가 돼야 되잖아. 지금 이 값으로 가능한 게 뭐랑 뭐 있어? 2? 아, 얘 하나밖에 없어? 아이씨, 범위가 좁으니까 이렇게 개수가 몇 개 없는 거야. 그럼 로그 x가 얼마야? 3분의 4가 나오죠. 그쵸? 그럼 질문 x는 얼마여야 할까요? 자, 어제 지수의 형태로 바꾸는 거 다시 10에 3분의 4승이어야 합니다. 얘가 내가 찾는 x가 된다는 거죠. 그쵸? 뭐 숫자는 좀 복잡해서 저게 몇인지 와닿진 않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풀면 되고, 이 안에 들어가는 정수가 여러 개가 나오면 그냥 여러 개가 다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았죠? 뭐 이거 하나만 풀게요. 나머지는 뭐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상용로그 실생활 활용. 이거는 그냥 잘 읽고 대입 잘 하세요. 알았죠? 내가 더 이상 풀어드릴 건 없습니다. 상용로그 끝! 그래서 이 특강 문제까지 전부 다 한번 싹 다 풀어보고 오시길 바라고요. 또 단원 종합 문제 좀 지랄 맞은 문제가 뭐가 있냐면, 나는 여기 지금 보면 활용 문제가 엄청 많은데 여기 있는 것 중에 어려운 게 딴 게 있다고 생각해요. 터프라고 해도 다 쉬워요. 나는 다 쉽습니다. 다 쉬워요. 자, 짠. 이거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 160번 내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4쪽에 있는 160번 이거 하나 풀어볼게요. 자, 이거는 거꾸로 문제가 이제 이런 거지. 몇 자리 수인지 찾으세요가 아니라 10자리 숫자가 되도록 하는 n은 몇이니 이런 걸 물어봅니다. 거꾸로. 오케이? 자, 문제가 요거까지만 하고 좀 쉬자. 왜 이렇게 수업 시간이 안 가지? 시간이 엄청 느려졌어? 지금 3시인데? 배터리가 다 됐나 봐. 벌써? 바꾸죠 뭐. 자, 160번 루트 2에 2분의 n승이죠. 그렇죠? 얘가 10자리 수가 돼야 된대. 그럼 로그 2에 2분의 n의 정수 부분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 9가 돼야 된다고. 그치? 자,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푸는 게 제일 편합니다. 정수 부분이 9가 된다는 건 저 숫자가 9 이상 10 미만인 숫자가 되면 되겠네. 뭐가? 요 숫자가. 그치? 로그 2에 2분의 밑으로 내려요. 양변 2 곱해서 로그 2 자리에 문제에 0.3010 곱하기겠죠? 여긴 20 이렇게 됩니다. 아주 귀찮지만 0.3010으로 나누셔야 돼요. 실제 시험 보다가 이걸 계산을 할 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짜증나죠. 자, 어떻게 계산을 하냐? 직접 나눠야 됩니다. 봐봐, 내가 요 숫자 오른쪽 것만 해줄게. 오른쪽 게 좀 더 계산이 편해 보이니까. 자, 위아래 1000씩 곱해요. 그럼 얘는 301이 되죠. 1000씩 곱하면 2만이 됩니다. 그냥 2만을 301로 나누는 거죠. 어차피 대충 자연수니까. 그래도 n은 자연수니까 2만을 실제로 301로 나누는 거예요. 몇 번 들어가? 여기에? 6번 정도 들어가죠. 1806 정도 되겠네. 그치? 0, 4, 9, 1.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또 몇 번 들어가? 6번 들어가? 66점 얼마 될 거야. 그치? 이 숫자가 66점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쪽도 찾으면 아마 66이 답인 것 같아. 60 아니면 뭐 답이 여러 개가 있나 보네요. 그렇죠? 엄청 많나 보네요. 그렇죠? 왼쪽 것도 나눗셈 해가지고 이렇게 찾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뭐 61번도 똑같은 문제니까 따로 안 풀어도 될 것 같아요. 끝! 2단원 끝!